아, 신이시여. 난 어째서 이런 남자 결혼한 걸까요? 죽늙으니? 거울 좀 봐요. 눈가주름에 흰머리에 늘어진 피부에. 오늘 제법 사납게 물어뜯네. 무슨 일 있어?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이제 그만 돌아가요. 오늘 왜 이래?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라도 있었어? 돌아가라고요. 나도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아직 빨래도 안 했고 청소기도 안 돌렸고 주방 정리도 안 했다고. 그것보다 저녁은 어떡하지? 배달시켜 먹을까? 편의점 도시락으로 할까? 아,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는 좀 끝내자고. 인생 역전. 다음 날 아침, 히시코는 대동아 제분본사에서 가장 가까운 역에서 내렸다. 호시미 집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몸을 휙 돌려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과 계속 싸우는 중이다. 그도 그럴 것이 회사에는 남편이 있다. 좋든 싫든 여기저기 널려있는 불륜의 자잘한 증거들이 눈에 띌 게 분명하다. 게다가 젊은 여사원들의 자아내는 화사한 분위기에 기가 죽어 이제 젊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 뻔하다. 히시코로서는 상처가 난 곳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다. 상처받을 걸 알면서 출근할 필요가 있을까? 몇 번인가 자문자답한 끝에 히시코는 횡단보도 한복판에서 멈춰섰다. 무단결근하고 나중에 호시미가 난처한 상황에 처한들 히시코에게 해가 될 건 없다. 내가 왜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자한테 협력해야 하는데? 하지만 애당초 서로 바라는 대로 행동하자고 제안한 사람은 히시코 자신이다. 감정이 상해서 약속을 어기고 결근한 걸 들키는 날엔 호시미가 아이들과 집안일을 대충 넘길지도 모른다. 하는 수 없지. 히시코는 마음을 다잡고 걸음을 옮겼다. 곧 본사 사옥이 보였다. 남편이 매일 다니는 회사. 정년이 올 때까지 40년 가까이 다닐 회사. 남편이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 막상 회사 앞에 서보니 신기했다. 남편이 일하는 회사라고는 하나 결혼 전에 한번 와본 것이 전부다. 그러니까 15년도 훨씬 전에 건물 외관을 한번 보았을 뿐이다. 히시코 부모님은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늘 얼굴을 마주보고 일했다. 그런 생활과 비교하면 히시코는 남편이 밖에서 하는 일을 잘 모르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 위로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갔다. 꽁무니를 빼고 싶은 마음을 떨쳐내고 영업부 문을 힘껏 열었다. 업무 시간까지 여유가 있어서인지 사무실 안이 썰렁했다. 호시미 자리가 어디인지는 바로 알았다. 상상했던 것보다 돼지 인형이 커서 눈에 확 띄었다. 맞은편 자리의 여사원도 이제 막 출근했는지 컴퓨터를 켜고 책상 서랍을 열어 이것저것 확인하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히시코가 인사를 하며 자리에 앉았다. 앞자리 여자가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 히시코는 고개를 들고 앞자리 여자를 바라보다 눈이 마주쳤다. 여자는 아무 말 없이 히시코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저기 좋은 아침이에요. 어쩐지 거북해서 다시 한번 인사했다. 완전히 딴 사람이네. 맞은편 여자가 팔짱을 끼고 히시코를 빤히 쳐다보았다. 다른 사람이요? 옷이 평소와 달라서일 거예요. 히시코는 자신의 기분을 대변하는 듯한 회색 바지 정장을 입고 출근했다. 오늘은 절대로 눈에 띄고 싶지 않았다. 투명인간처럼 존재감을 감추고 싶었다. 하지만 호시미가 입으라고 한 바지는 움직이기 힘들 만큼 몸에 딱 달라붙었고 블라우스에는 화려한 비즈가 눈살을 찌푸려줄 만큼 잔뜩 박혀 있었다. 설마 이 모습이 더 눈에 띄는 건 아니겠지? 그렇게 말하며 히시코는 책상 아래에서 호시미가 써준 메모를 급히 펼쳤다. 맞은편에 앉은 사원은 요시다 마리코. 정사원이고 미혼. 나이는 36살쯤 됐나? 마리코 선배라고 부름. 어머, 정말이네. 야마기시 호시미. 오늘은 평소와 분위기가 전혀 다르네.
마리코 선배 옆에서 귀엽게 생긴 여자가 한마디 거들면서 얼굴을 빼꼼 내밀었다. 호시미 메모에 따르면 이 여자는 시미즈 가오리 25살 계약직 사원 가오리 짱이라고 부름. 마리코 선배는 갈색 톤의 단정한 정장을 입었고 가오리 짱은 검정색 바지 정장 차림이었다. 오늘은 반듯한 사람처럼 보이네. 마리코 선배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반듯한 사람이요? 지금까지는 제대로 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뜻일까? 하기야. 그렇게 번쩍번쩍한 블라우스를 입고 다녔으니 그럴만도 하지. 아, 남편은 왜 그렇게 천박해 보이는 여자애한테 끌린 걸까? 히시코는 남편이 바보 같고 한심하다고 생각되자 저절로 한숨이 나왔다. 안녕하세요. 밝고 경쾌한 목소리로 인사한 청년이 히시코 옆자리에 앉았다. 20대 전반일까? 개구장이 소년이 그대로 어른이 된 듯한 얼굴이네.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아. 히시코가 남편을 미행해서 호시미가 사는 집을 알아낸 날, 두 사람이 슈퍼에서 장을 보고 아파트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뒤에서 말을 걸었던 청년이다. 그리고 호시미가 사는 아파트로 함께 들어갔다. 히시코는 그때의 그 청년이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닐 줄은 상상도 못했다. 안녕하십니까? 히시코는 남자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책상 아래에서 호시미가 준 메모를 서둘러 펼쳤다. 옆자리는 이식으로 야스시 26살 계약직 사원. 안녕하십니까라고? 상당히 정중하네. 야마기시 호시미씨, 오늘 어쩐 일이야? 이식으로가 히시코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뭔가 말실수라도 했나? 어쩐 일이냐고 하셔도 늘 나한테 반말을 쓰면서? 찡그람이 담긴 눈으로 이식으로가 웃음을 지었다. 무슨 농담을? 이식으로 얼굴에서 웃음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을 보니 농담이 아닌 모양이다. 그렇다면 설마 야마기시 호시미는 회사에서도 입이 거칠었나요? 히시코의 질문에 이식으로가 다시 히시코 앞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나서 느닷없이 웃음을 터뜨렸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야마기시 씨는 정말 재밌는 사람이야. 어렴풋이 눈치는 채고 있었지만 업무 시간이 가까워지자 사무실에 사람들이 속속 들어왔다. 주변을 둘러보자 이식으로 말고도 호시미 또래의 젊은 남자 사원이 많았다. 요즘 유행하는 슬림한 정장을 멋지게 빼입은 사원도 적잖이 보였다. 아니 호시미는 왜 유부남을 사귀는 거야? 이렇게 환경이 좋은데. 업무를 알리는 벨이 울림과 동시에 남편이 들어왔다. 과장들의 책상은 모두 다 창문을 등에 지고 부하들을 향해 놓여 있었다. 가만히 보고 있으니 남편이 문득 고개를 들었다. 헉, 남편과 눈이 마주쳤다. 남편은 호시미를 향해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보이더니 곧 눈에 힘을 줘 신호를 보냈다. 되먹지 않은 짓 집어치워. 히시코는 남편이 회사에서 이런 철없는 불장난이라 저지르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 과로사로 쓰러질 만큼 바쁘고 상사와 부하 사이에 끼어서 짜증나는 일 천지고 책임도 막중하고 그럼에도 군소리 없이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히시코는 화가 나서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대로는 화가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 몸이 뒤바뀐 사이에 남편을 매몰차게 차버리는 건 어떨까? 내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으니 그 정도 안 갚으면 해야지. 아니 잠깐만. 섣부른 짓을 했다가 미련이 남으면 어쩌지? 그건 그것대로 슬픈 일이네.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자니 남편이 히시코를 향해 다가왔다. 어느 틈엔가 가슴에 대동아제분이라고 적힌 파란색 점퍼를 걸치고 있었다. 슬슬 나가자고. 남편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옆자리에 있던 이식으로가 냉큼 일어섰다. 이식으로도 출근할 때 입었던 양복 웃옷을 벗고 남편이 입은 것과 똑같은 점퍼를 입고 있었다. 뭐야? 나도 같이 나가야 하는 건가? 과장님, 오늘도 힘내세요. 오늘은 어디로?
마리코 선배가 남편에게 인사를 건넸다. 마리도구 슈퍼랑 밀라노 피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주문 전화가 올 거야. 공장에 발주 좀 부탁해. 알겠습니다. 다녀오세요. 자, 빨리 준비해. 남편이 느닷없이 명령조로 말하며 히시코를 보았다. 마주보니 미간에 주름을 잡고 있었다. 뭐야, 불륜을 속이려고 일부러 윽박 지르는 건가? 호시미에게 이상하리만치 엄격하게 대하는 남편을 보고 히시코는 기가 막혔다. 남편이 이렇게 영악한 남자인 줄은 몰랐다. 죄송합니다. 히시코는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간신히 참고 의자 등받이에 걸쳐놓은 점퍼를 집어들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자 남편이 회사 로고가 들어간 경자동차 운전석에 올라탔다. 다음으로 이시구로가 재빨리 주수석에 올라타는 것을 보고 히시코도 황급히 뒷좌석에 탔다. 마리도쿠 슈퍼에 도착하자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입구 앞에 손님들이 줄을 지어 서 있다. 오늘 아침 신문 광고지에 특매품이 실려겠지? 남편과 이시구로가 당연하다는 듯이 슈퍼 뒤편에 있는 종업원용 출입구를 통해 슈퍼 안으로 들어갔다. 슈퍼 안에서는 종업원들이 바쁘게 상품을 진열하고 있었다. 남편은 서슴없이 나아가다가 어느 진열대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러게 신신당부했는데 또 여기야? 눈에 띄지 않는 안쪽 진열대에 대동아 제분의 레토르트 파스타 소스가 외로이 놓여 있었다. 남편이 손등으로 희미하게 쌓인 먼지를 닦아냈다. 저기 점장이 있습니다. 이시그로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을 향해 남편은 슈퍼 안을 가로질러 달려갔다. 이시그로가 부랴부랴 남편을 쫓아가는 것을 보고 히시코도 이시그로의 뒤를 따라갔다. 점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날씨가 참 좋네요. 남편이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점장 앞에 꼿꼿하게 서서 깊이 머리를 숙였다. 충격이었다. 히시코는 제자리에서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지금껏 묵뚝뚝한 남편이 어떻게 영업일을 할까? 몇 번인가 생각해 본 적이 있었다. 구체적인 모습은 상상이 되지 않았다. 다만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본 위선적인 미소를 띠고 꼴보기 싫을 만큼 저잣으로 나가는 회사원과 남편의 모습은 아무래도 겹쳐지지 않았다. 그래서 텔레비전 드라마는 옛날 방식을 과장되게 연출했을 뿐이라고, 실제로는 더 사무적일 것이라고 막연히 상상했다. 가격과 상품이 좋다면 고객과 동등하게 설 수 있다고, 그렇지 않다면 고지식한 남편이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춰야 하는 영업은 할 수 없다고 늘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남편은 알랑방귀를 뀌는 것 정도는 식은죽 먹기라는 듯이 일개 슈퍼의 점장에게 굽실거렸다. 히시코는 그 모습이 생밥 모르는 남 같아 보였다. 이야, 점장님은 역시 수완이 대단하십니다. 오픈하려면 아직 20분이나 더 있어야 하는데, 아니 가게 앞에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더라고요. 신문에 광고지를 넣은 날은 늘 이래. 점장님이라고 불린 남자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러고는 남편과 눈도 맞추지 않고 대기업의 상표가 붙은 파스타를 진열대에 늘어놓았다. 아이고, 무슨 겸손의 말씀을. 광고지를 넣었다고 해서 매번 이렇게 손님들이 우르르 몰려드는 슈퍼가 어디 있습니까? 점장님이 손님들의 취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니까 나온 결과죠. 그런가? 점장이 그제야 쑥스러운 듯이 웃었다. 아, 여기 귀퉁이에 저희 회사 파스타 소스도 살짝 얹어주시면 좋을 텐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남편은 몇 번이고 고개를 조아렸다. 아이고, 저렇게 허리를 조아리니까 유통이 낫질 않지. 미안해. 이 진열대는 특등석이거든. 여기에 진열할 상품은 이미 정해져 있어. 에이, 그래도 점장님이 힘 좀 써주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도 기회를 좀 주세요. 남편이 안쪽 진열대에서 멋대로 들고 온 대동아 제분의 제품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대동아 과장, 텔레비전 광고는 하나? 아니요, 텔레비전은 아직. 광고할 예정은 있고? 아니요, 현재로서는. 그러고 보니 대동아 제분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스폰서로 참가할 자금력이 없다고 남편이 저녁마다 한탄했다. 인지도가 낮은 상품은 여기에 못 껴.
내 원망만 하지 말라고. 그건 그렇지만 점장님, 저희 제품은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이 부근에는 혼자 사는 분들이 많죠. 분명 잘 팔릴 겁니다. 점장님,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일주일만이라도 좋으니 속는 셈 치고 한번 올려주세요. 남편이 애원하듯이 두 손을 모았다.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을 수 있다고 해도 덱들 상품은 해당초. 점장이 말을 꺼냈을 때 등 뒤에서 점장님 안녕하세요 하고 기운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다보자 키가 훤칠하게 큰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저희 맥주를 광고지 제일 상단에 실어주셨더군요. 감사합니다. 주류 제조사의 영업사원이 모양이다. 두 사람은 꽤 비싸 보이는 양복을 입고 있었다. 점장님, 이거 별거 아닙니다만. 안에 뭐가 들었는데? 그중 한 명이 공손하게 두 손으로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어느덧 점장의 미간에서 주름이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봉투를 내려다볼 뿐 받아들지는 않았다. 뇌물이 받았다는 소문이 퍼지면 이거거든. 점장이 자기 목에 손날을 갖다 댔다.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아는 사람이 남았다면서 공짜로 준 입장권이에요. 주류 제조사의 영업사원이 쓴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래? 점장은 그제야 봉투를 받아들고 속을 들여다보았다. 이건 피겨스케이팅 아이스쇼 입장권이잖아. 점장의 목소리를 더 낮추었다. 가족과 함께 가시면 어떨까 했어요. 애쓰서? 그것도 석장이나? 히히, 딸이 좋아하겠군. 고마워.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입니다. 따님이 피겨스케이팅 팬이라면서요? 그럼 저희는 이만. 두 사람은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꾸벅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갔다. 그럼 이만이라? 거칠애라고는 없는 담담한 인사네. 표를 주었으니 됐다는 식인가? 앞으로 자기 회사 제품을 잘 부탁하느라 말도 없잖아. 저래도 되는 건가? 히시코의 머릿속에 두 사람이 지은 웃음의 여운이 남았다. 그리고 앞에 선 점장의 얼굴을 보고 히시코는 깜짝 놀랐다. 얼굴 가득 웃음을 띠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점장은 어금니를 깨물고 험악한 표정을 지은 채 입장권이 든 봉투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뭐지? 아이스쇼 입장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 거야? 점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어지는 목소리의 히시코는 퍼뜩 뒤를 돌아다 보았다. 방금 전에 자신만만했던 주류 제조사의 영업사원들 목소리와는 달리 풀이 죽은 듯한 목소리가 들려서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중년 남자로 양과자 제조사 로고가 새겨진 점퍼를 입고 혼자 서 있었다. 또 당신이야? 점장은 노골적으로 싫은 기색을 드러냈다. 저희 상품 제일 앞줄에 놓아주십시오. 맛있습니다. 아, 댁내 상품은 인기가 없어. 다음 순간 양과장 제조사에서 나온 남자가 점장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제발 이 자리에 부탁드립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남자를 내려다 보았다. 이봐, 또야? 아, 그만 좀 해. 아, 다들 보고 있잖아. 이러는 거 민폐라고. 점장은 남자의 팔을 잡아당겨 일으켜 세웠다. 이 사람 참 끈질기네. 아유, 알았다고. 오늘만 여기 구석자리에 놓아둘게. 아이 참. 한숨 섞인 점장의 말을 듣고 남자는 즉시 자사 제품을 특등석 구석에 늘어놓기 시작했다. 미리 말해두겠는데 오후에는 치울 거야. 점장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평생 잊지 말아야 할 은혜가 도대체 몇 개야? 이제 헤아릴 수도 없지? 다른 슈퍼에 가서도 무릎을 꿇을 테니까 말이야. 점장이 비꼬듯이 말했지만 남자는 해실해실 웃으며 돌아갔다. 저희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실례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다. 이봐 대동아 가자. 몇 번을 봐도 똑같아. 양과자 제조사에서 나온 남자가 무릎을 꿇은 뒤로 점장의 목소리에 한층 더 가시가 돋쳤다. 점장님, 그렇게 차가운 말씀을. 닥 터놓고 말하자면 덱들 상품은 맛이 별로야. 맛이 없다고. 남편이 헉 하고 숨을 삼켰다. 그건 손님들의 의견입니까? 우리 마누라 의견인데. 그렇습니까?
사모님 입맛에 저희 제품이 안 맞나 보군요. 토마토의 씨맛이 강해서 그걸 누그러뜨리려다 보니 맛이 진해졌다더군. 우리 마누라는 아예 입에도 안 된다고. 맞아, 맞아. 점정 말에 100% 동감이야. 히시코도 대동아제분의 파스타 소스를 써본 적이 몇 번 있다. 1년에 한 번 재고를 정리할 때마다 남편이 사원 할인을 받아 사오는데 입에 맞는 상품이 하나도 없었다. 남편에게는 비밀이지만 미카와 마사토는 남편 회사에서 나오는 파스타에 손도 대지 않는다. 요 몇 년 새 서서히 줄어가는 보너스 명세서를 볼 때마다 불경기 이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속에서 천불도 났다. 아니, 지금껏 회사가 망하지 않고 버틴 게 용하다고 생각될 정도였다. 확실히 그렇긴 해요. 무심코 나온 히시코 말에 점장이 소리내어 웃었다. 영업하러 나와서 사실은 자사 제품을 맛없다고 인정하다니 뭐 어떡하자는 거야. 참 정말 가지가지 하는군. 어쨌든 더 맛있는 걸 들고 와. 그럼 내가 특등석에 놓아줄 테니까. 정말이십니까? 남편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몸을 내밀며 말했다. 그쪽이 혀를 내두를 만큼 부지런을 떨어서 봐주는 거야. 하지만 저희는 늘 빈손으로 오는데 이딴 건 필요 없어. 점장이 손에 쥔 봉투를 구기며 말했다. 하지만 따님이 피겨스케이팅을 아까 그놈들 실은 날 깔보고 있다고. 아, 돈 좀 있는 회사라고 우쭐대기는 이런. 점장은 내뱉듯이 말했다. 어쨌든 거기는 상장기업이니까요. 저희하고는 분위기부터 다릅니다. 남편의 말에 점장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그만큼 싹수가 없지. 어쨌든 댁들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도 돼. 고객들에게 제품 맛으로 보여주면 충분하다고. 최근에는 당신 같은 사람 별로 없어. 그러고는 점장이 이시그로와 히시코에게 눈길을 던졌다. 이런 사람이 상사라서 좋겠구먼. 점장은 이시그로와 히시코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고생하며 자란 끝에 이런 행운이 찾아온 거겠지만. 뭐야, 이시그로와 호시미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듯한 말투잖아. 그럼 힘내. 점장이 두 사람을 애틋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고 몸을 돌려 청가물 판매장 쪽으로 사라졌다. 남편과 이시그로가 점장의 등에다 대고 고개를 숙였다. 좋아, 다음 가게로 가자. 주차장으로 돌아가자 남편은 운전석에 앉아 진지한 얼굴로 수첩에 뭐라고 써놓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 입가에 맺혀있던 영업용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입장권 자비로 구입한 걸까요? 이시그로가 물었다. 그 회사는 경기가 좋다더군. 접대비로 처리하지 않았을까? 우리 회사는 접대비로 한 푼도 토해놓지 않지만. 아, 우리도 접대를 할 수 있으면 편할 텐데. 이시그로가 한숨을 쉬었다. 광고지 제일 상단에 실었다지만 상품은 구석에 놓여있던데요. 야마기시 예리한데? 그 녀석들 영어부 소속이 아닐 거야. 둘 다 이제가 입사한 신입생 주제에 이탈리아제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왔잖아. 순환 근무 중일 거야. 몇 달 후에 본사로 들어가서 엘리트 코스를 밟을 테지. 그 녀석들에게 영업은 사회결합 비슷한 거고 아마 여기 점장보다 연봉도 훨씬 높을걸? 앞으로 장래가 탄탄대로인 녀석들이라고. 아, 그래서 입장권을 받고도 표정이 시원치 않았군요. 이시그로가 말했다. 영업할 때는 말이야. 상대의 열등감을 자극한 순간 게임 끝이라고 보면 돼. 그 녀석들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에이그. 역시 영업은 심오하군요, 과장님. 이시그로가 감탄하듯이 말했다. 그런데 양과자 제조사에서 나온 그 사람, 아, 무릎까지 꿇다니. 자존심이 없는 걸까요? 보통은 그렇게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식은 죽 먹기야. 무릎은 얼마든지 꿇을 수 있어. 자네도 결혼하면 할 거야. 남편이 그렇게 말하며 조수석에 있는 이시구로의 어깨를 탁 두드렸다. 저 자식을 위해서라면 물불도 안 가린다 이런 말씀이세요? 뭐 간단히 말하자면 그런 셈이지. 뒤에서 호시미가 듣고 있는 걸 빤히 알면서 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혹시 호시미의 질투심에 불을 붙여놓고 즐거워하는 거야? 당신 여자의 심리까지 계산하는 교활한 남자였어?
널 좋아해. 하지만 내게는 가정이 있어. 어떻게 하지? 책임감 강한 가장인 척 연기하면서 고뇌하는 모습을 보이는 남자와 가정이 제일이라고 말하는 남자의 성실함에 끌리는 젊은 여자. 치, 흔해 빠진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라도 되려는 건가? 하지만 비극이라고 여기는 것은 당사자 둘뿐이야. 장애물이 있어서 더 불타오른다고? 어머, 자기네들이 무슨 로미오와 줄리엣인 줄 알아? 아내 입장에서 보면 얼토당토하는 총각이 따로 없다고. 히시코는 자신의 남편이 어떤 인간인지 점점 더 알 수 없었다. 그럼 과장님은 왜 그 남자처럼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이시구로가 다시 물었다. 생각해봐. 무릎을 십세를 꿇는 인간에게 호감을 품는 사람이 있을까? 점장은 그 양과자 제조사 남자를 진심으로 경멸할 거야. 그래, 오늘 오전에는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마이너스라고. 그렇군요. 과연 과장님이십니다. 아, 맞아. 앞을 내다보시는군요. 이시구로가 감탄했다는 듯이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히시코는 남편이 이렇게 머리가 잘 들어가는 남자인 줄은 몰랐다. 고마스바라 과장, 잠깐만. 회사로 돌아오자마자 웬 젊은 남자에게 남편이 불려갔다. 서른도 안 되어 보이는데 누구지? 저 사람은 누구야? 히시코는 옆자리의 이시구로에게 슬며시 물어보았다. 누구냐니? 영업부 구매부장이잖아. 부장? 진짜? 저렇게 젊은데? 연공 서열이 무너지고 실력이 우선시된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야마기시 씨, 오늘은 평소와 분위기만 다른 게 아니네. 혹시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린 것 아냐? 이시그로가 놀리듯이 말했다. 그때였다. 죄송하면 단 줄 알아? 부장이 호통치는 목소리가 사무실 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든 사람은 나뿐이었다. 다른 직원들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듯 태연하게 앉아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남편은 부장 앞에서 고개를 푹 숙였다. 무슨 일 있었어요? 맞은편 마리코 선배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았다. 늘 저래. 보고서 형식이 마음에 안 드나 봐. 마리코 선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가오리짱이 죄송해요. 그 보고서 제가 작성했습니다. 하고 울상을 지으며 말했다. 아, 가오리짱이 실수로 남편이 대신 야단을 맞는 거구나. 쌤통이다. 자네는 늘 이 모양이야. 이게 도대체 몇 번째야? 고매부장이 말해 가오리짱도 고개를 푹 숙였다. 때마침 점심시간을 알리는 벨이 울렸다. 호시미짱도 점심 먹으러 가져갈래? 어느샌가 야마기시 시에서 호시미짱으로 호칭이 바뀌었다. 예, 같이 가요. 사무실에서 나올 때 뒤를 돌아보자 남편은 여전히 부장에게 야단을 맞고 있었다. 가오리짱이 죄스러워하며 남편을 향해 살짝 머리를 숙였지만 부장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남편이 눈치채지 못했다. 그냥 와, 가오리짱. 고매부장이 끈덕진 거 알잖아. 아휴, 사장 조카라는 이유로 대번에 부장 승진이라니 이게 말이 돼? 그랬구나. 족벌 경영을 하는 회사에서는 일하기 힘들어. 남편이 왜 그렇게 투덜댔는지 이제 알았다. 히시코는 남편이 밖에서 어떤 입장에 처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지내온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마리코 선배, 여기 빈자리 있어요. 가오리짱이 기쁜 듯이 말했다. 오늘은 운이 좋네. 막 지난달에 문을 열었는데 평판이 좋아서 점심시간에는 늘 자리가 없었거든. 그치 가오리짱? 일부러 설명해 주는 걸까? 점심은 다 같이 먹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인격이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든가? 설마. 종업원의 안내를 받아 창가의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그런데 가오리짱, 연말 여행 계획은 어떻게 됐어? 몽생 미셸을 구경하고 나서 이탈리아에 들러서 가죽 제품을 살 예정이에요. 좋겠다. 가오리짱 남자친구 정말 다정하지. 마리코 선배가 이쪽을 보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호시미는 가오리짱이 남자친구를 만난 적이 있는 모양이다. 그런가요? 가오리짱, 남자친구 부모님에게는 인사드렸어? 그럼요. 벌써 몇 번이나 뵌걸요. 전 엄마가 중학교 때 돌아가셔서 남자친구 어머님께 요리도 배우고 있어요. 부모님도 인정한 사이니까 곧 결혼하겠네. 실은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얘긴데 프로포즈 받았어요. 어머나 축하해 가오리짱. 때마침 오늘의 점심인 오므라이스 3접시가 나왔다. 데미글라스 소스가 식욕을 자극한 탓에 대화가 자연스레 끊겼다. 저기 영업부 분위기가 살벌하던데 늘 그런가요? 히지코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귀에 삼아 물어보았다. 예전에는 안 그랬어. 사장님이 바뀌기 전에는 분위기가 좋았지. 마리코 선배와 가오리짱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올해 들어 영업부가 재편성되었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각 과에서 취급하는 상품이 달랐지만 지금은 일률적으로 모든 상품을 취급하게 되었고 과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경쟁심을 부추겨 수익을 끌어올린다. 이것이 작년에 취임한 사장의 방침이었다. 보너스도 연봉 인상도 과별로 결정돼. 그래서 모두 필사적이지. 과가 다르면 저기나 마찬가지야. 마리코 선배 말로는 각 과마다 ABC 3단계로 평가를 매기는데 B를 기준으로 A는 30% 인상, C는 30% 삭감된다. 영업 실적을 급여에 반영하여 노골적으로 차별하겠다는 거다. 과를 재편성하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가오리짱의 말에 마리코 선배는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말씀이세요? 히지코는 뭐든지 다 알고 싶었다.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가혹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 너무 모르고 지냈다. 고마스바라 과장님 말이야. 늘 언짢은 표정을 짓고 있지만 속내는 온화하고 다정한 사람이잖아. 그런데 과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지. 맞아요. 고마스바라 과장님. 선배랍시고 일과랑 이과 과장이 꼼수를 썼다면서요? 가오리짱이 끼어들었다. 그래, 맞아. 그런 사정까지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고마스바라 과장님이 실적 없는 젊은 사원이랑 올해 막 들어온 계약직 사원들을 떠안게 된 거야. 그건 예를 들면 저 같은? 그렇지. 그렇지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호시미짱을 탓하는 게 아니니까. 다만 실력 좋은 영업사원을 죄다 다른 과에 빼앗긴 것만은 확실해. 과를 재편성할 때 우수한 부하를 얻기 위해 쟁탈전이 벌어진 모양이다. 그러고 보니 인건비를 아끼려고 올해 대졸 정사원 채용을 줄이고 고졸 계약직 사원을 채용했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다. 호시미도 그 계약직 사원 중 하나다. 전부 다 처음으로 듣는 이야기였다. 남편은 집에서 회사 이야기를 좀처럼 꺼내지 않았다. 언제부터였을까? 살림이라는 나한테 하소연해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한 걸까? 고마스바라 과장님이 불쌍해. 가오리짱이 불쑥 말했다. 그러게 말이야. 최근에 보니까 명절 끝을 자주 누르고 있던데.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렇겠죠? 마리코 선배와 가오리짱의 대화가 히시코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안에 있나 보다 직장 동료들이 남편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어. 부부란 서로를 이해하는 존재라고 믿어왔는데 이럴 줄이야. 남편에게 난 도대체 뭐지? 신임 사장은 사람을 다그치면 일이 다 풀리는 줄 안다니까. 정말로 단세포예요. 아, 가오리짱이랑 호시미짱 둘 다 이번에 시험 칠 거지? 시험? 무슨? 전 안 치려고요. 결혼하면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거든요. 어머, 아깝게 왜 그래? 시험에 붙으면 정사원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기회는 좀처럼 없다고. 그건 저도 잘 알지만 가정을 잘 꾸려나가고 싶어요. 가오리짱도 참 생각외로 보수적이란 말이야. 호시미짱은 칠 거지? 그게 아니 꼭 쳐야 해. 시험이 어렵다는 소문이 돌기는 한데 제품 지식을 묻는 문제랑 소논문을 쓰는 거니까 호시미짱이 노력하기에 달렸다고 봐. 미저의 본전이니 도전해 보는 게 어때? 네, 생각해 볼게요.
그건 그렇고 후시미짱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인 줄은 몰랐네. 마리코 선배가 디저트로 나온 홍차를 마시며 진지하게 말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말하며 가오리짱이 히시코 쪽을 쳐다보았다. 저기 평범한 사람이라니 무슨 뜻이에요? 지난주까지 후시미짱은 말을 붙이기도 힘들 정도였다고. 그러지 가오리짱? 말을 붙이는 게 다 뭐예요? 솔직히 좀 무서웠다고요. 무섭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면도날 같았달까? 까딱 잘못하면 베일 것만 같아서 가까이 다가서지도 못했어. 설마 호시미는 회사에서도 껄렁한 태도를 지낸 건가? 막 나서서 설치는 건 아닌데 존재감이 얼마나 강한지. 가오리짱 표현력 좋은데?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가 큰 것도 아니었는데 뭐랄까 겉돌았달까? 그런데 오늘은 사람이 바뀐 것처럼 달라졌어. 맞아요. 복장도 달라졌고. 호시미짱 무슨 일 있었지? 분명 남자예요 남자. 자 고백해. 누구예요? 마리코 선배와 가오리짱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웃었다. 히시코는 두 사람 다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한다고 생각했지만 몸이 뒤바뀌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아서 조금 안심했다. 점심을 먹고 회사로 돌아오자 남편은 여전히 구매부장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1시간 가까이 저 자세로 서 있었던 듯하다. 점심을 먹고 차례차례 들어오는 사원들을 보고서야 부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런, 이제 점심시간도 다 끝나가잖아. 얼른 밥 먹고 와야겠군. 자네 때문에 밥도 못 먹을 뻔했잖아. 그때 세련된 정장을 빼입은 여자가 자신만만한 걸음걸이로 사무실에 들어왔다. 그리고 구매부장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다. 다음 부장회의 말인데 구매부장만 보고서를 안 올렸더군요. 오늘 안에 올릴 수 있겠어요? 여자의 말을 듣고 구매부장의 표정이 싹 바뀌었다. 장난을 치던 아이가 어머니에게 들겼을 때와 비슷한 표정이었다. 히시코는 자리에 앉은 후에도 두 사람을 가만히 관찰했다. 호시미짱, 구매부 부장 보는 거 처음 아니야? 멋지지? 저 여자가 부장이에요? 그래, 이름은 유키유리. 와, 저 카리스마 봐. 정말 끝내준다니까. 유리,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 이름이다. 결혼식 피로연 하객 중에 그런 이름이 있었던 것 같다. 당시 피로연에는 본사에 근무하는 남편의 동기 6명을 전부 불렀는데 유키유리는 동기들 중 홍일점이었다. 나이는 먹었지만 사람의 시선을 압도하는 분위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했다. 혹시 고마스바라 과장님과 동기 아닌가요? 어머, 호시미짱 잘하네. 동기 중에서 제일 출세했잖아. 유키유리가 동기 중에서 제일 출세했다니 처음 듣는 이야기다. 충분히 놀랄만한 소식인데도 남편은 히시코에게 이야기해주지 않았다. 쓸쓸해. 사장이 유키부장을 총애하거든. 그래서 구매부장도 유키부장한테만은 한 수 접고 들어가. 마리코 선배가 말했다. 곧이어 유키부장이 남편에게 묻는 소리가 들렸다. 고마스바라, 왜 그래? 너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혔어? 아닙니다. 제가 잘못해서. 전보다 고개를 더 푹 숙이며 남편이 말했다. 남편은 동기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깍듯하게 유키부장을 대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한참 위의 상사로 오해할 법했다. 트집을 잡다니 무슨 그런 말씀을. 유키부장님, 저도 고마스바라가 영업부를 재편성할 때 꽝을 뽑았다는 정도는 잘 압니다. 그래서 안쓰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안쓰럽다? 글쎄. 유키 부장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사무실에서 나가자 구매 부장이 뒤쫓아 가듯이 부랴부랴 사무실을 나섰다. 남편은 요통이 도졌는지 허리를 두르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이시구로가 편의점 비닐봉지를 들고 남편 자리로 쓱 다가갔다. 과장님, 편의점 도시락 사놨습니다. 고마워. 역시 자네밖에 없어. 저도 아직 점심전입니다. 회의실이 비어있으니 같이 드시죠. 안 먹고 날 기다렸어?
어서요, 과장님. 점심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후딱 먹어치워야 해요. 두 사람은 회의실로 들어갔다. 이 식으로는 참 잔정이 많다니까. 고마스바라 과장님도 이 식으로가 있어서 의지가 많이 될 거야. 마리코 선배가 기특하다는 듯이 말했다. 아니, 그렇지 않아. 남편과 함께 호시미가 사는 아파트에 드나드는 걸 보면 이 식으로도 믿을 수 없는 남자야. 남편의 불륜을 돕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그나저나 점심도 먹지 않고 남편을 기다리다니. 그렇게까지 해서 남편에게 빌붙으려는 이유가 뭘까? 이 식으로 덕분에 저도 살았어요. 어쨌든 제가 실수해서 생긴 일이니까요. 가오리짱이 다시 고개를 숙였다. 가오리짱,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도 돼. 그게 무슨 실수야. 숫자가 틀린 것도 아니고 보고서 문장이 구매부장 입맛에 안 맞았을 뿐이잖아. 생트집이라고. 제대로 된 문장을 쓸 줄도 모르는 인간이 뭘 그리 따지는지. 마리코 선배가 입을 삐쭉 내밀었다. 그나저나 이 식으로도 정규직 전환 시험을 치겠지. 잘 돼야 할 텐데. 살면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으니까. 꼭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쵸? 가오리짱도 말했다. 이 식으로 부모님께 아들이 열심히 살고 있다고 전해주고 싶을 지경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내친김에 이 식으로에 관해서도 알아두고 싶었다. 어머, 호시미짱, 이 식으로는 몰라? 이 식으로가 알면 서운하겠는걸. 마리코 선배가 장난스러운 눈빛을 던지며 웃었다. 이 식으로가 서운해한다고? 어째서? 혹시 이 식으로도 호시미를 좋아한다거나. 이 식으로는 말이야. 마리코 선배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식으로 아버지는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그 유명한 이식으로 의원이고 형과 누나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수재들이라고 한다. 반면 집안의 문제아로 낙인이 찍힌 이식으로는 삼수 끝에 들어간 변두리 사립대를 1년도 못 다닌 채 그만두고 자전거로 세계 여행을 떠났다. 귀국 후 변변한 취직 자리도 얻지 못한 이식으로는 결국 파견회사에 인재 등록을 했다고 한다. 이전에도 몇몇 회사에 파견되어 일한 적이 있었지만 인간관계 문제로 오래 버티지 못했다. 다행히 이곳에서 남편을 만난 후에는 일하는 재미가 생겼다며 남편 뒤를 졸졸 따라다닌다고 했다. 그날 오후는 신입사원 연수의 일환으로 구매부 회의를 견학했다. 회의실에 들어가자 뒤편에 졸업식 기자가 일렬로 놓여 있었다. 견학하는 신입사원들을 위한 자리인 듯 했다. 히시코는 이식으로와 나란히 앉았다. 앞문으로 선배 사원들이 줄줄이 들어왔다. 그 중에 구매부의 유키부장도 있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했다시피 오늘 오후에 캔자스주 농업조합과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식품회사 거래를 되기 위해 적극적이라고 하더군요. 참고로 지금까지 거래해온 오리건주의 회사보다 가격을 20%나 낮춰주겠다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유키 부장이 똑 부러지는 목소리와 말투로 회의를 주도했다. 우와, 20%나? 대단한데. 여기저기서 놀라워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렇게 싸게 구매한다면 파스타 소스의 원가도 낮게 유지할 수 있겠군요. 유키 부장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보이는 대머리 남자가 알랑거리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품질은 어떨까요? 싸게 납품받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만. 아직 학생 티가 나는 젊은 여사원이 말했다. 시바타, 좋은 지적이야. 그렇습니다.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죠. 품질은 엄격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유키 부장이 회의실 뒤쪽에 줄지어 앉아 있는 신입사원들을 보았다. 모두가 가슴에 커다란 명찰을 달고 있었다. 신입사원 중에 의견 있는 사람 없나? 어떤 의견이든 괜찮아. 우리 회사 제품에 바라는 점이나 불만사항이라도 상관없어. 야마다, 어때? 유키 부장이 오른쪽 가장자리에 앉은 남자를 가리켰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래? 그럼 그 옆에 이와이는? 저도 없습니다. 소극적이로군. 혹시 둘 다 정사원이야?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가슴을 펴고 대답했다.
정규직 전환시험이라고 들어봤지? 회사에서는 계약직 사원 중에 우수한 인재를 뽑아 키울 생각이야. 그리고 그들이 정사원이 되면 능력 없는 지금의 정사원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겠지? 요즘 시대에 정년이 보장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자기 의견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살아남겠나? 죄송합니다. 그런데 자네들, 우리 회사 파스타 소스 중에서 뭘 제일 좋아하지? 그러니까. 야마다도 이와이도 얼어붙은 것처럼 입을 다물었다. 설마 먹어본 적이 없는 건가? 유키 부장이 농담조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저도 아직. 순간 유키 부장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신입사원 중에 우리 회사 파스타 소스를 먹어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유키 부장의 매서운 목소리가 회의실 안에 쩌렁쩌렁 울렸다. 쥐죽은 듯이 고요해진 회의실에서 히시코가 가만히 손을 들었다. 이어서 손을 든 사람은 신입사원 20명 중에 히시코를 제외하고 고작 4명. 어휴, 뭐야? 고작 이것뿐이야? 유키 부장은 크게 한숨을 쉬었다. 지금 손든 사람? 뭘 먹었는지 왼쪽부터 순서대로 말해봐. 저는 일본식 명란 파스타 소스를 먹어봤습니다. 저는 볼로네자 모시족의 토마토 소스를 먹어봤습니다. 저는 버섯 크림 소스와 일본식 버섯 소스를 먹어봤습니다. 옆에 앉은 이식으로 차례가 왔다. 저는 아라비아타와 봉골레 로제 소스를 먹어봤습니다. 이식으로는 2종류나 먹었군. 아버님도 파스타를 좋아하시나? 유키 부장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앞서 2종류를 먹은 사람이 둘이나 있는데 이식으로만 특별 대우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느닷없이 아버지에 관한 질문을 받은 이식으로가 당황한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다음은 히시코 차례였다. 여간하면 눈에 띄고 싶지 않았지만 일부러 거짓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다. 저는 다 먹어봤습니다. 다라면 13가지 전부 다? 유키 부장이 히시코를 가만히 쳐다보았다. 네. 다행이군. 제대로 된 신입이 하나는 있었어. 영업삼가 야마기 씨, 기억해둘게. 회의실 안의 사람들 시선이 히시코에게 쏠렸다. 하지만 유키 부장이 지어준 것처럼 상냥한 표정은 아니었다. 그럼 야마기 씨, 다른 질문을 할게. 우리 회사 파스타 소스를 어떻게 생각하지? 솔직한 자네 의견을 말해봐. 솔직한 의견이요? 유키 부장이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로 솔직하게 대답해도 괜찮을까?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아 제분의 파스타 소스 시리즈 중에 제가 좋아하는 소스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유키 부장을 비롯해 모두가 히시코를 바라봤다. 이봐! 아무리 그래도 그런 식의 발언은 아까 유키 부장에게 굽실거리던 대머리 남자가 흥분하여 딱딱거렸다. 구리타 씨, 좀 조용히. 유키 부장이 손을 들어 구리타를 제지했다. 야마기 씨, 괜찮아. 자, 계속해. 대동아 제분의 파스타 소스는 맛이 너무 진합니다. 토마토 소스를 예로 들자면 하나같이 신맛이 강하고 그 신맛을 감추기 위해서인지 단맛도 많이 나요. 우리 아이들은 아니 조카들이 배는 영 맞지 않는 듯 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최근 인기 있는 레스토랑의 소스를 연구해서 맛을 내거나 토마토 종류를 바꿔서 개발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자네는 어느 회사 소스를 좋아하지? 저는 직접 만듭니다. 직접 만드는 편이 안심도 되고. 이봐, 우리 회사 상품도 안심하고 먹어도 돼. 인공 첨가물을 안 넣으니까. 구리다가 밉살스러운 눈으로 쏘아보았다. 야마기 씨, 계속해. 예, 인공 첨가물만 쓰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주부는 얼마 안 될 겁니다. 그 이전에 채소가 국산인지 아닌지부터 따지죠. 어느 밭에서 누가 농사를 지었고 어떤 농약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볼 거예요. 아니, 더 엄격한 소비자라면 적어도 3년은 농약을 치지 않은 유기농 땅에서 자란 농산물을 선택할 겁니다. 의외로군. 몸이 나빠도 배만 부르면 그만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이야. 저 대머리 남자 아무래도 호심이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나 봐. 구리다가 빈정거리듯이 희죽거리며 말하자 회의실 곳곳에서 실수가 터져나왔다.
히시코는 아파트 계약금을 모으려고 한 푼이라도 더 아꼈지만 먹는 것만큼은 별개였다.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주부로서 당연했다. 더욱이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것이니만큼 가격에 연연하고 싶지 않았다. 신중하게 골라 정성껏 조리했다. 야마기 씨는 아직 젊은데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주부처럼 말하는군. 그럼 그 옆에 이식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지? 저도 야마기시 씨와 같은 의견입니다. 요즘은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안전성을 추구하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저도 자취를 합니다만 원산지가 확실하지 않은 채소는 사지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파스타 소스 재료도 쇠고기 이력제처럼 어느 밭에서 난 재료인지 검색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영업부가 구매 부위를 웬 참견이야? 구리타의 말에 사원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과연 이 식으로 좋은 아이디어야. 맞아. 대동아 제부는 근본부터 다시 점검해야 할 시기가 왔어. 과감하게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큰 위기가 닥칠 거라는 게 임원진들의 생각이지. 그렇다면 이 식으로의 말대로 가격은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재료를 고집하는 편이 좋을지도 몰라. 유키 부장이 말하자 구리타가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동의했다. 저기요. 회의에 참석한 여직원이 머뭇머뭇 손을 들었다. 부장님 말씀으로는 구매 방침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는 건데 그것과는 별개로 맛의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실은 저도 우리 회사 파스타 소스가 영 입에 맞지 않아서. 하는 수 없잖아. 선대 사장님이 사모님 손맛인데 어떻게 바꿔? 구리다가 내뱉듯이 말했다. 하지만 회장으로 취임하신 후에 일선에서 물러나셨으니 회장님이 되신 후 점점 더 권한을 늘리시는 거 알잖아. 회의실 안에서 각자의 의견을 내며 옥신각신 하는데도 유키 부장은 책상 위에 놓인 자료에서 눈을 떼자랐다. 유키 부장이 자주 하듯이 말했다. 아무래도 맛을 문제 삼는 건 금기사항인가 봐. 족발 회사라서 경영진의 일침을 갈 용기가 있는 사람은 없는 걸까? 하기야. 모두 생활이 걸려있을 테니 책망할 생각은 없지만 이대로는. 회의실 안의 삭막한 분위기에 눌려 히시코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리고 유키 부장은 어떤가 싶어 바라보자 말없이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히시코는 남편이 슈퍼에서 좋은 진열대를 차지하기 위해 고생하던 모습이 눈앞에 선했다. 어울리지 않게 알랑거리는 웃음을 띠고 허리가 반으로 접힐 만큼 몇 번이나 인사를 하며 부탁했다. 호심이야 바람을 피운 것은 용서할 수 없지만 15년이나 고락을 함께해온 만큼 정도 들었다. 파스타 소스의 맛만 좋으면 남편도 조금은 수월하게 영업할 수 있을 텐데 말이야. 주부들의 입소문을 타고 날개 돋친 듯이 팔릴 거라고. 저희 영업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맛없는 상품은 안 팔립니다. 히시코 입에서 본심이 흘러나왔다. 맛없다고? 이봐, 말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구리다가 노려보며 소리를 질렀다. 영업부에서는 고객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통계 숫자만 봐서는 슈퍼와 소매점의 현재 상태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신입사원 주제에 건방지구먼. 그리고 자네가 파견되어 나온 계약직 사원이라는 걸 잊지 마. 히지코는 정수리까지 벌개진 구리타를 바라보며 헛웃음이 났다. 짜증나. 저런 기회주의자 영감탱이. 그때 짝짝 소병을 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유키 부장이었다. 유키 부장은 히시코를 보고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러분의 마음은 잘 알았어요. 그러니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죠. 회의가 끝나고 차례차례 복도로 나갔다. 야마기시 씨, 무슨 심경의 변화라도 있었어? 의욕이 넘치네. 이시그로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붙였다. 지금까지는 의욕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 그렇게 물어보자 이시그로는 소리내어 경쾌하게 웃었다. 역시 재미있는 사람이야. 지난주까지는 권태로운 분위기를 사방으로 뿜어냈잖아. 그래서 이런 투지를 숨겨놓고 있는 줄 전혀 몰랐어. 고마스바라 과장님이 하시면 기뻐하실 거야. 기뻐한다고? 남편은 호시미가 일에 의욕을 보이기를 바라고 있는 걸까? 자리로 돌아가서 책상 위에 컴퓨터 화면을 보며 이시구로가 한 말을 머릿속으로 되새기고 있을 때였다. 화면 아래에 사내 메일이 왔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다.
클릭하는 손가락이 떨렸다. 보낸 사람이 고마스바라 무기타로였기 때문이다. 오늘 8시 방문. 오케이? 휴대전화가 생겨 바람을 피우기 쉬워진 게 아니었다. 내가 절대로 훔쳐볼 수 없는 사내 메일이라는 것이 있었을 줄이야. 전부 다 부질없어. 고락을 함께해서 정이 들었다고? 난 불륜의 피의자인데도 파스타 소스 맛을 연구해서 영업하는 남편에게 도움줄 생각을 했다고. 세상에 이런 오구가 또 어디 있담? 이제 그만 좀 해. 손가락이 멋대로 움직여서 쓴 메일을 바로 보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즉시 답장이 왔다. 고개를 들어 남편을 보자 남편도 이쪽을 물끄러미 보고 있었다. 이제 아무도 못 믿어. 남자라는 생물 전부 다 싫어. 히시코는 이 세상 모든 것에 화가 치밀었다. 하지만 알고 싶다. 호시미 집에서 남편이 어떻게 행동할지. 그래, 이왕 시작한 일 끝장을 봐야지. 농담이에요. 물론 오케이죠.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히시코가 보내기 버튼을 눌렀다. 집에서 나올 때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디서 어떻게 보아도 평범한 아줌마라서. 언제 어디서든 남에게 나쁜 인상을 주는 쪽으로 튀는 평소의 내가 아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외 대다수 쪽에 섞여들 수 있는 마법을 얻는 기분이었다.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다. 오늘 내가 입은 옷은 하얀 면바지와 연분홍색 스웨터다. 아줌마가 시킨 대로 입었다. 그리고 아줌마 지시대로 학부모 임원 모임에 참석하려고 초등학교에 왔다. 졸업반으로 초등학교에 와보기는 처음이다. 현관 앞에 서서 교정을 바라보았다. 고학년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50m 달리기 기록을 측정하고 있었다. 서늘한 복도, 시멘트를 발라서 간단하게 만든 수도가, 작은 책상과 의자. 내가 졸업한 초등학교는 아니지만 어느 곳이나 생긴 건 다 비슷한 모양이다. 왠지 그리운 느낌이 들었다. 뭐 떠올리기 싫은 기억으로 가득하지만 학교 건물을 마구 돌아다닌 끝에 오늘 모임 장소인 시정각실을 겨우 찾아냈다. 문간에 서서 들여다보니 유별나 보이는 아줌마 30명 정도가 벌써 모여 있었다. 문 근처에 앉아 책상 아래로 휴대전화를 꺼내 아줌마의 지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학부모에서는 절대로 눈에 띄지 말 것. 회장의 기분을 거스르면 번거로운 일이 할당되므로 요주의. 아줌마 말에 따르면 학부모의 회장은 하나부터 10까지 도마다 관리하지 않으면 성에 차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래서 학부모회의 의장도 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오늘 이제는 학예회 때 학부모회가 맡을 역할입니다. 교단에 선 여자가 입을 열었다. 저 사람이 회장일까? 다른 엄마들에 비해 나이가 꽤 많이 들어 보이는데 우리 엄마는 학부모회에 나간 적이 있을까? 당연히 없겠지. 부모 참관이라도 매번 빠지다가 내가 4학년일 때 딱 한 번 왔을 뿐인걸. 수업을 받다가 살며시 돌아다 봤는데 엄마가 가구 없어서 엄청 서러웠던 게 어제 일처럼 똑똑하게 떠올랐다. 우리 학부모회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학예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합장을 할지 훌라댄스를 출지 결정해야 해요. 회장이 한마디 할 때마다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모두를 둘러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저 사람이 부의장인가?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한 아줌마가 손을 들었다. 그럼요. 주저 말고 의견을 말해주세요. 회장이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합장이 낫다고 봐요. 가사카드만 있으면 집에서도 연습할 수 있으니까요. 일을 하고 있어서 단체 연습에 몇 번이고 참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저도요 하고 맞장구를 치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훌라댄스는 건강을 위해서도 참 좋아요. 회장이 말했다. 훌라댄스를 춘다고 하면 복장은 어떻게 하나요? 만드는 법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부회장이 입을 열었다. 아무래도 회장과 부회장은 훌라댄스를 추고 싶은 모양이다. 훌라댄스를 추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저도 동감이에요. 합정을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누구나 잘 알아서 연습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간단한 노래가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야 학교 측에 미안하죠. 선생님들이 아이들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잖아요. 아이들도 엄마가 훌라 댄스를 공연한다면 좋아할 거고요. 회장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다. 저도 합창이 좋을 것 같아요. 모두 다 아는 노래를 고르면 연습은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아줌마들이 모두 다 바본 모양이야. 고작 한 번이요? 농담이죠? 그렇게 성의 없는 태도는 곤란해요. 부회장이 끼어들었다. 복장을 통일해서 훌라 댄스를 화려하게 춘다면 관객들도 보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회장이 다시 말했다. 다른 엄마들과 달리 회장과 부회장은 시간이 남아도는 모양이다. 그 후로도 합장이냐 홀라댄스냐를 결정하기 위한 토론이 1시간도 넘게 계속되었다. 엄마들 대부분이 시계를 힐끔힐끔 보며 한숨을 쉬거나 책상 아래에서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다. 나도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아직 빨래도 안 했고 청소기도 안 돌렸고 주방 정리도 안 했다고. 보자. 모임이 끝나면 바로 집에 들어가서 점심을 먹고 아줌마가 그려준 약도를 보고 방과후 수업에 가야 해. 교실에 가는 길을 헤맬지도 모르니까 일찌감치 출발을 해야 하는데 그것보다 저녁은 어떡하지? 배달시켜 먹을까? 편의점 도시락으로 할까? 아,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는 좀 끝내자고.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고마스바라지 의견은 어때요? 학부모 회장이 나를 지목했다. 나요? 아니, 그게 아줌마가 얌전하게 있으라고 했는데. 아줌마처럼 교양 있게 말할 자신도 없고. 뭐든지 괜찮으니까 생각을 말해봐요. 진짜? 진짜로 말해도 될까? 마치 내 마음속 목소리가 들린 것처럼 회장이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도 한마디 거들게요. 합창이든 홀라댄스든 그걸 왜 해요? 학예회 때는 꼬맹이들이 하는 걸 응원해주면 되는데 엄마가 나서지 못해 안달이 난 것처럼 다들 참, 이 회의에서 다뤄야 할 문제는 학예회가 아니라고요. 등하교 때 생길 수 있는 유기의 문제, 어린 여자에게 군침을 흘리는 변태 선생 문제, 그리고 요즘에는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서도 왕따를 시킨다고 말들이 많잖아요. 회장은 선뜻 대답하지 않았다. 어느덧 실내는 조용해졌고 모두 깜짝 놀란 듯이 나를 보고 있었다. 그러고는 나랑 눈이 마주치면 서둘러 시선을 피했다. 아이씨, 지금 인내심 시험하는 거야? 예, 알겠사옵니다. 여기서도 난 또 별종 취급이다 이거죠? 알았어요. 어째서 난 어딜 가든 겉도는 거냐고. 이런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무기야 이식으로가 이상한 건가? 까놓고 말해 꼭 홀라댄스를 추고 싶으면 회장이랑 부회장 둘이서 추세요. 비꼬는 게 아니라 제 진심이에요. 하고 싶은 건 해야죠. 다만 일 때문에 바쁜 엄마들은 좀 빼달라 이거예요. 회장과 부회장이 아줌마들이 앉아있는 곳을 등지고 나서 둘이서만 쏙닥쏙닥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제는 다음으로 넘길게요. 오늘은 이만 해산. 회장이 화난 것처럼 큰 소리로 말하더니 나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밖으로 나갔다. 뭐야? 느닷없이 중단이야? 교실에 앉아있던 아줌마들도 줄줄이 교실에서 나갔다. 망했다. 눈에 띄지 말라는 아줌마의 말을 듣는 건데. 아줌마한테 들키면 어떡하지? 하지만 회장이 나한테 의견을 물어서 대답한 것 뿐이니까. 내가 나서서 떠든 게 아니라고. 그건 그렇고, 내가 그렇게 이상한 말을 했나? 틀린 말을 한 것 같진 않은데, 아무도 찬성해주지 않았잖아. 내가 말하고 나서 모임의 분위기가 싹 바뀌었고, 아줌마들이 듣기에 내가 그렇게 몰상식한 소리를 한 건가? 근데 도대체 내 말의 어디가 어떻게 몰상식한 건지 전혀 모르겠어. 잠깐만, 내가 그걸 모르니까 몰상식한 건가? 역시 내가 이상한가?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교실을 나서서 계단을 내려가다 우뚝 멈춰섰다. 어젯밤에 아줌마가 문자로 부탁을 한 게 생각나서다. 학교에 간 김에 마사토 실내화 좀 가지고 와.
침실 수납장 위에 한 치수 큰 걸 사다 놓았으니까 바꿔주고. 이런 건 마사토한테 시키면 될 텐데 말이지. 실제로 아줌마한테 얘기했다가 무시만 당했다. 5학년은 들고 다닐 물건이 많아서 새 실내화까지 들고 가기 힘들다는 거다.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울컥 화가 났다. 결국 마사토에게 새 실내화를 들려보내긴 했지만 아줌마가 부탁한 일이 책임은 져야 하니까. 마사토가 헌 실내화를 새 실내화로 바꿨는지 확인은 해두자. 학교 현관에서 5학년 일반 신발장을 찾고 있는데 웬 아줌마가 내 옆으로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스바라 씨, 다시 봤어. 속이 다 후련하더라. 기억에는 없지만 학부모에 참석한 아줌마 중 한 명인 모양이다. 그 아줌마 말에 나도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내가 너무 막 나간 걸까? 아니야. 학예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면 모두 좋아할 거야. 역시 내 의견이 옳았다. 그럼 왜 그 자리에서 찬성 안 했어? 그게 난 고마스바라 씨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닌걸. 그 아줌마의 말에 나는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다.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최근까지 자칭 용기 없는 사람과 마음이 약한 여자에게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모른다. 웃기고 있네. 용기가 없는 게 아니라 당신은 그냥 비겁자야. 그런? 그 학부모는 눈이 휘둥그레진 채 손으로 입을 막고 나를 보았다. 어디에 가든 튀지 말라고 아줌마가 신신당부했지만 이제 내 알 바 아니다. 난 초등학생 때부터 남에게 떠밀려 용기 있는 쪽에 서왔단 말이다. 호시미짱, 선생님한테 말 좀 해주지 않을래? 난 마음이 약해서 도저히 못하겠어. 호시미짱, 그 남자애한테 한마디 해주지 않을래? 걸핏하면 주먹을 휘두르니까 우리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겠어. 하지만 호시미짱은 문제 없지? 친구가 되고 싶어서 시키는 대로 해준 나도 문제지만. 당신 총대를 메고 나서는 사람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이제부터는 직접 말하지 그래. 당신도 입이 있잖아. 응? 정말로 그래. 고마스바라 씨 말이 맞아. 나같이 비겁한 사람이 엄마라서 아이에게 악영향을 끼쳤을지도. 그 말을 끝으로 입을 꾹 다물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미안. 말이 너무 심했어. 미안해. 비겁자라고 말한 거 취소할게. 실은 취소하고 싶지 않았지만 몸이 원래대로 돌아가면 아줌마가 난감한 상황에 빠질 테니까. 아, 여기 있다. 겨우 고마스바라 마사토라고 적힌 신발장을 찾아서 문을 열어보았다. 낡은 실내화가 든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다. 실내화가 작아도 아직 깨끗하니까 버리기는 아까워. 그렇게 말하며 아줌마가 바로 옆에 야지마 후유미라고 적힌 신발장 문을 열었다. 딸이 마사토와 같은 반인 모양이다. 다음 순간 외마디 소리를 외친 야지마 씨가 그대로 굳어버렸다. 아! 무슨 일이야? 신발장 안을 들여다보자 붉은 매직펜으로 죽어라고 적혀 있었다. 호유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얼마 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야지마 씨는 호유미의 작은 신발을 꽉 움켜쥐었다. 그리고 애원하는 듯한 눈으로 나를 보았다. 이 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절대 말 안 할게. 선생님께 상담하는 것도 어쩐지 좀. 야지마 씨가 어두운 눈빛으로 나를 힐끔 보았다. 아니, 상담하지 마. 일단 본인한테 확인하는 게 먼저야. 그렇지. 상담은 그 다음이지. 누가 장난을 친 걸지도 모르니까. 야지마 씨는 스스로 위로하는 듯한 말투로 읊조렸다. 이렇게 고약한 짓이 장난이라고? 누가 이렇게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매직펜으로 장난을 친다고 그래? 듣고 보니 그러네. 실은 나도 학창시절 내내 왕따를 당했어. 정말? 힘들었겠다. 고마스바라 씨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부모님도 괴로우셨을 거야. 글쎄. 엄마는 먹고 사는데 바빠서 내가 왕따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 상담해주고 싶지만 오늘은 일이 있어서 이만 돌아가 봐야 해. 하지만 밤이라도 괜찮다면 전화해.
야지마 씨에게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다. 왕따를 당하면 도망치는 것이 상책, 전학 가는 게 최고다. 오후에는 어린이 교실에 갔다. 아줌마 말로는 집에서 자전거로 5분 거리라고 했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다. 눈앞에는 너무나 세련된 건물이 있었다. 약도에 따르면 분명 여긴데? 자전거를 세우고 정문으로 들어가 머뭇머뭇 안을 들여다보자 은색 문패에 어린이 교실이라고 적혀 있었다. 뭐야, 여기였어? 방과후 수업은 초등학교 빈 교실이나 주립식 건물을 이용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훌륭한 건물을 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실내하는 하단 오른쪽 끝, 1층 직원실에서 출근부의 도장, 직원실에 있는 4사람은 시정공무원, 실례하지 않도록 주의, 주말을 두른 후 거실로, 그 뒤에는 파일에 있는 대로. 문자가 점점 짧아진다. 아줌마도 익숙지 않은 생활을 하느라 시간에 쫓기는 게 틀림없다. 집에서 들고 온 아줌마의 파일을 펼쳤다. 문에 사무실이라고 적힌 방을 들여다보자 남자 3명과 여자 1명이 간식을 먹으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휴식 시간인가? 사무실 안에 느긋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차분한 베이지색 벽지 때문인지 사무실이라기보다 고급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어머, 어서 와요. 짙은 화장을 한 여자가 말을 걸었다. 20대 후반쯤 됐을까? 가슴에 오쿠자와 아키라고 적힌 이름표를 붙이고 있었다. 오늘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갑자기 쉬게 됐어요. 고마스바라 씨, 거실에 청소기 좀 돌려요. 명령하는 말투다. 시청 공무원과 파트타임이라는 신분 차이가 있으니 당연한 거겠지만 아줌마가 이 여자보다 훨씬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자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그래도 여자가 시킨 대로 거실에 나와 청소기를 돌렸다. 얼마 안 있어 앞치마를 두른 여자 2명이 들어왔다. 그중 1명이 내게 다가왔다. 오늘 아침엔 여러모로 고마웠어. 학부모회를 마치고 돌아갈 때 현관에서 만난 야지마 후유미의 엄마였다. 야지마 씨도 여기서 돌봄교사 일을 하는 줄은 몰랐다. 야지마 씨와 거실을 청소하고 나자 학교에서 1학년들이 속속 들이닥쳤다. 선생님, 저 왔어요. 선생님, 숙제 좀 봐주세요. 선생님, 축구하러 공원에 가도 돼요? 선생님, 오늘은 간식이 뭐예요? 아이들이 70명이나 되다 보니 돌봄교사 주부 3명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았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사무실에서 시정공무원 4명이 달려나왔다. 어서 오렴. 어디 아픈 사람은 없니? 모두 별일 없어? 아이들의 상태를 한 명 한 명 살펴보았다. 선생님, 피구하러 광장에 가요. 소리가 난 쪽으로 눈을 돌리자 조그마한 남자애가 앞치마 자락을 잡아당기며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피구? 바랄 걸 좀 바래라. 요즘 운동하고는 담을 쌓단 말이야. 에이, 가요. 남자의 몇 명이 나를 둘러싸고 올려다보았다. 초등학교 1학년이 이렇게 작았나? 너희들끼리 가면 되잖아. 우리끼리 가도 돼요? 선생님 없이 밖에 나가도 돼요? 규칙이 바뀌었어요? 망할. 이런저런 규칙이 있는 모양이야. 아니, 갈게. 가면 되잖아, 이 꼬꼬만 놈들아. 하는 수 없이 아이들과 근처 광장까지 갔지만 도중에 지쳐서 심판을 보았다. 간식 시간에는 아이들과 함께 크레이프를 구워 먹었고 그 뒤에는 1학년 꼬맹이들의 자릿수가 올라가는 덧셈 숙제를 봐주었다. 실제로 이렇다 할 일은 하지 않았다. 다만 처음이라 익숙하지 않은 탓인지 저녁에는 녹초가 되었다. 있지, 혹시 시청공무원이랑 파트타임이랑 월급이 많이 달라? 돌아가는 길에 자전거 주차장에서 야지마 씨에게 물어보았다. 이제 와서 뭘 새삼스레, 당연하잖아. 야지마 씨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여기도 대동아 제분과 다를 바 없는 모양이다.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 하는 일은 같은데 파트타임 직원의 몇 배나 되는 월급을 받잖아. 그렇게 꼭 집어 말하지 마. 일하기 싫어지니까. 어째서 아무도 고치려고 하지 않지? 고쳐? 어떻게? 무리야.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이놈의 세상. 도대체 어떻게 돼먹은 거야?
옛날부터 어른들은 어쩔 수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나도 어른이 되면 자연스레 그런 사고방식이 몸에 별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나이를 먹을수록 이 세상은 어쩔 수 없는 일로 넘쳐났으니까. 아빠가 교통사고로 죽은 건 분명 어쩔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 후 엄마가 죽어라 이래도 가난뱅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일까? 그건 이상하잖아. 너무 크게 말하지 마. 누가 듣겠어. 그리고 그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잖아. 그건 그렇지만,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바쁘다고는 해도 모두 정시에 퇴근하잖아. 게다가 휴식 시간에는 직원실에서 간식을 먹으면서 잡담하던 걸. 물론 그런 사소한 일로 책망할 생각은 없어. 다만 그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 엄마 인생은 도대체 뭐였나 싶다고. 아빠가 죽은 후에 엄마는 아침부터 한밤중까지 일하다가 몸이 상했어. 망가진 몸을 치료하느라 병원에 다니고 병원비를 버느라 또 무리하게 일을 하고. 병이 나은 뒤로 사람이 변한 것처럼 게으름뱅이가 됐지. 일하고 또 일해도 형편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일만 하는 자신의 인생이 허무해졌으니까. 엄마는 자기 인생을 버린 듯이 막 살았어. 하지만 만약 그때 여기 직원들처럼 안정된 직장이 있었다면 지금쯤은 좀 더 다른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을까? 고마스바라 씨, 왜 그렇게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어? 응? 그냥 생각 좀 했어. 나도 모르게 자전거 바구니를 노려보고 있었다. 고마스바라 씨는 생각보다 재밌는 사람이네. 오늘 아침 학부모에서도 그렇고 왠지 고마스바라 씨가 좋아질 것 같은데. 고마워. 쑥스럽네. 지금까지 나 좋단 사람은 없었는데 말이지. 그리고 애들한테 산수를 쉽게 가르쳐 주더라. 감사.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나도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다. 그 후 엄마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학교를 빼먹는 바람에 수업 진도를 따라가지 못했지만 초등학교 때 학교 수업을 못 따라갔어도 고등학교는 졸업했다. 고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꼭 잘할 필요는 없었는지도 몰라. 고마스바라 씨, 오늘 밤에 전화해도 돼? 휴미일로 상의할 게 있어서. 뭘 그런 걸 물어봐. 당연하지. 고마워. 그럼 나중에 전화할게. 바이바이. 신호등 앞에서 야즈마 씨와 헤어졌다. 아파트 자전거 주차장에 자전거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가방에서 집 열쇠를 꺼내려고 했을 때 달콤 맵사 건오징어라고 적힌 조그만 봉지가 딸려 나왔다. 아줌마가 좋아하는 군것질거리인가? 척 보면 알지. 세 봉지나 넣어놨잖아. 어떤 맛이 나려나? 시험 삼아 한 봉지 뜯어서 먹어보자. 부글거리던 속이 조금 가라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블로그에 글을 올리려고 거실에 있는 컴퓨터를 켰다. 별 생각 없이 방문 기록을 표시해 보았다. 뭐야? 방문 기록에 호시미의 혼잣말이 몇 개나 있었다. 하루에 몇 번이나 봤다는 뜻이다. 도대체 이 집에 누가 본 거야? 무기가 찾아낸 걸까? 그리고 아줌마도 봤다든가. 그건 그렇고 어떻게 알았지? 생각해보니 요전에 블로그를 하고 있다고 무기에게 무심결에 말한 적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찾았을까? 호시미로 검색한 걸까? 생각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써놨는데 쪽팔려. 잠깐. 그래서 아줌마가 날 정원으로 불러냈나? 히시코는 호시미 집으로 남편 요기를 기다렸다. 냉장고에 있던 식재료로 두 사람이 먹을 식사 준비를 했다. 남편의 목까지 만들려니 부하가 치밀었지만 자신이 먹을 걸 챙기는 김에 같이 만든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그건 그렇고 테이블 위를 둘러보자 한숨이 나왔다. 찬장에서 꺼낸 밥 공기, 된장국을 담은 평범한 국그릇, 가지 그림이 그려진 접시, 정말로 살림에 쓰는 세감 같았다. 바람을 피울 거면 좀 더 근사하게 피우란 말이야.
만약 내가 바람을 피운다면 옷을 쫙 빼입고 멋진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다음 호텔 스위트룸에 묵겠다. 상대에게는 격식 있는 모습만 보여줘야지. 이런 허름한 아파트에서는 낭만적인 분위기를 내고 싶어도 못 내겠다. 치. 하지만 유부남이 바람을 피우기 이만큼 안성맞춤인 환경은 또 없다. 이 집에 들어오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숙박비나 밥값 걱정도 없다. 데이트를 할 때마다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느라 애쓰지 않아도 되고 내킬 때 불쑥 들를 수도 있다. 호심 입장에서는 어떨까? 자기 집에서 만나고 언제 왔다가 돌아갈지 남편이 결정한다. 호시미는 선택의 여지 없이 기다린 쪽이 되는데 이제가 20살 넘긴 젊은 여자애가 이 상황을 이해하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자 남편은 악당이고 호시미는 세상 물정 모르는 피해자로 느껴졌다. 고요한 방에 혼자 있으려니 여러 가지 생각이 차례차례 떠올랐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아서 텔레비전을 켰다. 느닷없이 맥주 광고가 큰 소리로 흘러나왔다. 진심으로 맛있다. 진심. 이것이야말로 진짜 맥주. 진짜? 혹시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진심이라면? 호시미와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고 진심으로 바라는 건 아닐까? 나와 미카, 마사토를 버릴 정도로 호시미를 깊이 사랑한다든가? 그렇다면 말이 된다. 진심이라면 허황된 아부를 떨 필요가 없다. 호사롭기보다는 소박하게 새로운 살림을 차리는 편이 되레 행복할 거다. 충격이지만 그렇게 받아들이면 마지막 부르인 남편이 인간성을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히시코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을 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남편이 서 있었다. 왜 그렇게 놀란 표정이야? 남편이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야 진짜로 올 줄은 몰랐으니까. 바람을 피우다니. 사실은 아닐 거야. 호시미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닐까? 아니면 무슨 오해가 아닐까? 실은 그렇게 간절히 바랐으니까. 하지만 현실이었다. 앞치마 호주머니에 손을 슬쩍 집어넣었다. 그리고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산 녹음기 스위치를 눌렀다. 하겐다즈 사왔어. 남편이 빙긋 웃으며 편의점 비닐봉지를 높이 들어 올렸다. 고마워요. 야마기 씨는 딸기 맛을 좋아하지? 남편의 다정한 미소. 마치 순정을 바쳐 사랑하는 소년으로 착각할 만큼 감미롭게 웃는 얼굴. 이런 표정은 본 적이 있다. 15년도 전에 남편과 한창 연애하던 시절에 자주 본 표정이다. 왜?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우두커니 서서 테이블 위를 응시했다. 아차, 집에서 만드는 반찬과 똑같아서 몸이 뒤바뀌었다는 사실이 들통났나? 어리석었다. 밥 먹는다고 내가 말했던가? 배 안 고파요? 벌써 8시 반이 훌쩍 지났잖아. 난 자기가 오기를 기다리느라 배가 고픈데. 마누라한테 밥 먹고 간다고 연락 안 했거든. 아, 그렇구나. 기껏 만들어놨더니 집에 가서 부인이 주는 밥을 먹겠다고요? 그렇게 짓궂게 굴지 마. 알았어. 오늘은 여기서 먹고 갈게. 그나저나 찜을 해놓을 줄 몰랐네. 남편은 의자에 앉자마자 젓가락을 쥐었다. 히시코는 남편 얼굴에 구멍이 뚫릴 만큼 노려보았다. 눈앞에 있는 게 누구인지 모르겠다. 당신 정말 고마스바라 무기타로야? 내 남편 맞아? 아, 신이시여. 난 어째서 이런 남자 결혼한 걸까요? 고생 많네요. 집에 들어가서도 먹을 거죠? 이제 중늙은이니까 무리하면 체할걸요? 중늙은이? 거울 좀 봐요. 눈가주름에 흰머리에 늘어진 피부에. 오늘 제법 사납게 물어뜯네. 무슨 일 있어?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이제 그만 돌아가요. 오늘 왜 이래?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라도 있었어? 돌아가라고요. 히시코가 벌떡 일어서자 의자가 바닥으로 쓰러지면서 쿵 하고 큰 소리를 냈다. 찜 맛있겠다. 청주랑 같이 먹으면 끝내주겠어. 남편은 화가 난 히시코의 아랑곳 없이 젓가락을 집어들었다.
이 인간이 무서워. 남편이 이런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내가 특별히 둔감한 편은 아닌데. 안 들려요?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자, 앉아. 돌아가라고요. 히시코가 소리를 질렀다. 기분 좀 풀어. 경찰을 부를 거야? 히시코가 정면으로 노려보자 남편이 그제야 히시코의 진심을 알아차리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애쓰는데 이제 내 멋대로 해. 남편은 화를 내며 호심이 집에서 나갔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안쪽에서 자물쇠를 잠그자마자 눈물이 쏟아져서 히시코는 제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그렇게 5분쯤 지났을까? 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히시코가 외시경으로 내다보자 이시구로가 서 있었다. 어쩐 일이지? 설마 양다리를 걸친 건가? 웬일이야? 히시코가 문을 열면서 물었다. 에이, 섭섭하게 왜 그래? 고마스바라 과장님은? 이시구로는 문으로 고개를 들이밀어 집안을 둘러보았다. 아무래도 이시구로는 남편이 오늘 밤 여기 오는 줄 알고 있었던 듯하다. 더럽기 짝이 없다. 난잡한 세 사람의 관계에 소름이 돋았다. 그 사람은 방금 돌아갔어. 왜? 글쎄, 왜일까? 또 야마기시 씨 변더? 호시미도 남편을 쫓아낸 적이 있었을까? 이제 오지 마. 뭐? 또야? 야마기시 씨한테 휘둘리는 고마스바라 과장님이 불쌍하지도 않아? 그렇게 잘 돌봐주시는데 말이야. 잘 돌봐준다고? 역시 말은 하기 나름이다. 이제 전부 다 싫어. 히시코가 이시구로를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닫으려고 했다. 어지간히 좀 해. 이시구로 역시 일방적인 말을 늘어놓고 돌아갔다. 꿈속에서 시끄러운 음악이 울려 퍼졌다. 겨우 멈췄나 싶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시작됐다. 히시코는 그게 휴대전화 벨소림을 깨닫고 허둥지둥 머리맡으로 손을 뻗었다. 시계를 보자 아직 새벽 4시였다. 여보세요? 아줌마 일어나요. 과장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뭐? 깜짝 놀라 몸을 벌떡 일으켰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대요. 다리가 부러졌을 뿐이에요. 의식은 또렷해요.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혼자 술집에 들러서 정신이 알딸딸해질까지 마신 모양인데 집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오토바이에 부딪혀서 넘어졌대요. 2달 정도 입원해야 한대요. 다리가 부러져? 입원? 아줌마, 과장이 혼자서도 술집에 자주 가요? 히시코는 지금까지 그랬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었다. 어젯밤에 집에서 쫓아낸 것이 원인일까? 대체 얼마나 다친 거야? 아니, 그보다 호시미에게 차인 게 그러게 충격이었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딴 남편. 히시코는 남편을 향한 노여움과 슬픔이 동시에 북받쳐 올랐다. 호시미에게 병원 이름을 메모지에 받아 적기는 했지만 자신이 병원에 달려갈 수는 없었다. 병시 중은 호시미 씨한테 부탁해야겠네. 알았어요. 갈아입을 옷을 가져가는 것 정도는 별일 아니에요. 그런데 학부모회랑 어린이 교실은 어땠어? 문제없이 잘했어? 뭐 그럭저럭요. 그럭저럭? 어쩐지 불안한데. 하기야. 학부모회는 얌전하게 앉아있기만 하면 되고 어린이 교실도 어려운 일은 하나도 없었다. 문제를 일으킬 만한 게 없긴 하지. 창밖이 점점 밝아졌다. 히시코는 잠이 싹 달아났다.